스피노자 에티카 원문 해석입니다. 오늘은 제2부의 정리 14에서 30일까지 내용을 다루어 보겠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먼저 오늘 내용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오늘 다룰 내용은 정신과 신체에 대한 스피노자의 뇌과학적인 모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신이란 신이라는 소프트웨어가 신체라는 하드웨어에 설치될 때 사용할 수 없거나 필요 없는 기능들을 제외한 모바일 설치 버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뇌에 존재하게 됩니다. 인간의 정신 역시 신 안에 있으며 신은 서버 역할을 하고 정신은 클라이언트 역할을 해서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납니다. 이러한 요약은 고전적인 방식으로 스피노자를 연구하고 해석하는 분들에게는 매우 당혹스럽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일 수도 있을 것인데 과연 이것이 말이 되는지를 원문을 통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정리 14. 인간의 정신은 매우 많은 것을 지각하는 데 적합하며 인간의 신체가 한층 더 많은 방식으로 영향받으면 받을수록 그러한 적합성은 더욱 커진다. 스피노자는 인간의 신체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인간 정신은 지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얘기하였는데 신체가 더 많은 방식으로 영향받는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아이가 커나가면서 자신의 신체에 대해서 더 많은 제어권을 갖게 된다던가 어른의 경우에는 평소 익숙한 동작이 아니라 새로운 스포츠 같은 것을 배우는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뇌로 들어오는 정보의 양이 증가할 것이고 뇌가 그것을 입력으로 받아서 처리한 다음 출력으로 내보내는 피드백 과정을 통해서 정신과 신체 사이의 연결이 강화되고 적합성이 커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정리 15. 인간 정신의 형상적 유를 구성하는 관념은 단순한 것이 아니라 지극히 많은 관념으로 구성되어 있다. 스피노자는 인간 정신의 형상적 유를 구성하는 관념이 신체의 관념이라고 하였는데 신체는 매우 복잡하게 조직되어 있고 다수의 층차적인 레이어로 이루어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리 16. 인간의 신체가 외부의 물체에서 자극받는 방식의 모든 관념은 인간 신체의 본성과 동시에 외부의 물체의 본성을 포함하지 않으면 안 된다. 칸트 인식론의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에 앞서서 스피노자가 이미 인식 과정에 있어서 인식의 대상뿐 아니라 인식의 주체의 역할을 이야기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고 현대의 뇌과학에서 얘기하는 스토캐스틱 레소넌스, 확률적 공명 현상을 이미 스피노자가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스피노자가 영향받는다든지 자극받는다고 표현한 용어는 현대적으로 보면 감지한다는 말과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단지 수동과 능동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정리 17. 만일 인간의 신체가 어떤 외부 물체의 본성을 포함하게 되는 방식으로 자극받는다면 인간 정신은 신체가 외부 물체의 존재나 현존을 배제하는 변형에 의해 자극을 받을 때까지는 이 외부 물체를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아니면 자기에게 현재적인 것을 숙고할 것이다. 말이 굉장히 어렵지만 이것은 존재하지 않은 것을 존재하는 것으로 관조하는 일이 어떻게 가능한지를 말하고 있는 것인데 다시 말해서 어떤 사물을 한번 본 다음에 눈을 감아도 그 사물이 계속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정신이 표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기들은 이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엄마가 얼굴을 가렸다가 나타나면 놀라면서 까르르 웃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존재하지 않은 것을 존재하는 것으로 관조하는 능력이 아직 갖추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갑자기 없어졌다가 나타났다가 하는 마술과 같은 것으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정리 18. 만일 인간의 신체가 2개 또는 그보다 많은 물체에서 동시에 자극받았다면 정신은 후에 그 중에 어떤 것을 표상할 때 곧장 다른 것까지도 상기할 것이다. 이것은 기억의 원리로서 have은 fire together, wire together라고 표현한 바 있습니다. 비록 뇌라든지 뇌세포라는 용어를 쓰지는 않았지만 기억이 이러한 신체 안에 있는 사물의 표상의 연결에 의한다는 것을 스피노자는 이해하고 서술한 것입니다. 정리 19.
인간 정신은 오직 신체가 받는 변용의 관념에 의해서만 인간 신체 자체를 인식하며 또 그것이 존재하는 것을 안다. 여기서 문장의 앞쪽에 있는 신체를 뇌로 바꿔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인간 정신은 오직 뇌 속에 형성된 신체에 대한 맵에 의해서만 인간 신체 자체를 인식하며 또 그것이 존재하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인식은 말초의 감각기관이 아니라 뇌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스피노자가 생각한 정신과 신체의 관계에 대한 뇌과학적인 모델은 초당본 신구도에 나와 있는 분화와 발생 기전을 통해서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생명체가 수정란으로부터 발생이 일어날 때 존재하지 않았던 신체 부분들이 만들어져 갑니다. 이로 인해서 신체의 관념, 정신의 형상적 유를 구성하는 관념의 맵이 형성되고,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그 맵들 중에서 가장 위층에 있는 레이어는 대뇌 피질에 존재할 것입니다. 이 그림은 대뇌 피질에 있는 신체의 감각과 운동에 대한 맵이고, 이것을 면적에 따라서 그려보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감각 모델과 운동 모델의 차이점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신체의 관념, 즉 스피노자가 이야기한 인간 정신의 형상적 유를 구성하는 관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초당본 신구도에서 빨간색으로 그려진 부분이 곧 신체에 깃든 정신을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발생의 첫 단계에서는 유전 프로그램인 정을 빨갛게 표시하였고, 발생이 끝난 단계에서는 뇌의 기능인 신을 빨갛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체의 정신은 결국 무극인 신 안에 존재하는 일부분인 것입니다. 정리 20. 신 안에는 또한 인간 정신에 대한 관념이나 인식이 있다. 이것들은 인간 신체의 관념이나 인식과 같은 방식으로 신 안에 생기며 같은 방식으로 신에게 귀속된다. 존재하지 않았던 신체의 부위가 발생하면서 그 부위에 대한 관념이 뇌 속의 맵으로 형성되듯이, 존재하지 않았던 어떤 인간의 정신이 만들어지면 그 정신에 대한 관념이 신 안에서 어딘가에 형성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 안의 어딘가에 형성되는 인간 정신에 대한 관념이나 인식이 실제 그 인간의 정신과 어떤 관계를 이룰 것인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데, 저는 이 관계가 서버 클라이언트 구도를 이룰 것으로 추정합니다. 정리 21. 정신의 이 관념은 정신 자체가 신체와 합일하고 있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정신과 합일하여 있다. 신체와 정신이 합일하듯이 서버에 있는 정신의 이 관념은 클라이언트에 있는 인간의 정신과 합일하여 있다는 것입니다. 정리 22. 인간 정신은 신체의 변용뿐만 아니라 이 변용의 관념도 지각한다. 이 내용은 클라이언트에 있는 인간의 정신이 서버에 있는 인간 정신에 대한 관념과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서버에 있는 관념까지를 지각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정리 23. 정신은 신체의 변용의 관념을 지각하는 한에서만 자기 자신을 인식한다. 정리 24. 인간 정신은 인간 신체를 조직하는 부분에 타당한 인식을 포함하지 않는다. 정리 23, 24를 연결해서 보면 인간의 정신이 인식할 수 있는 것은 뇌 속에 있는 관념의 맵이지 자신의 신체 그 자체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 뇌졸중 등으로 뇌가 망가지면 자신의 신체라 하더라도 감각과 운동 능력을 잃게 되고, 신체에서 느껴지는 통증이란 말단 수용기에서 감지한 통각 자극에서부터 시작해서 여러 단계로 층차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뇌 속에서 통증이라는 관념으로 형성될 때, 그때서야 인식되는 것으로서 그 중간 단계에서 약으로 마취를 시킨다거나 아니면 그 통증을 잊어버릴 만큼 주의를 분산시키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정리 25. 인간 신체의 각각의 변용의 관념은 외부 물체의 타당한 인식을 포함하지 않는다. 인간의 정신은 신에 비해서는 매우 한정적인 것입니다. 신은 모든 인식의 가능성을 다 포함하고 있지만
인간 정신의 인식은 단지 오감과 시간, 공간, 인과율이라는 충분 근거율에 근거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시각, 청각 등의 개별적인 감각으로 형성된 각각의 관념은 외부 물체의 타당한 인식을 포함하지 않을 것이고 그들 각각은 모두 장님이 코끼리 더듬는 것처럼 부분적인 인식의 관념만을 포함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타당한 인식이라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정리 26. 인간 정신은 자기 신체의 변용의 관념에 의해서만 외부 물체를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지각한다. 여기서의 자기 신체의 변용의 관념은 오감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오감으로 외부 물체를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지각하게 됩니다. 오감으로 자극을 주지 않는 것이라면, 다시 말해서 오감으로 감지할 수 없는 것이라면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지각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미 돌아가신 분은 우리가 오감으로 인식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이 현실에 존재하는 것으로 지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리 27. 인간 신체의 모든 변용의 관념은 인간 신체 자체의 타당한 인식을 포함하지 않는다. 정리 25와 정리 27은 같은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후자가 전자보다 더 크기 때문에 전자의 후자를 담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작은 그릇에 그보다 더 큰 것을 온전히 담을 수는 없습니다. 인간 신체의 모든 변용의 관념은 인간의 한정된 감각 및 해석 능력이라는 조건 하에서 만들어진 것이므로 외부 물체에 대한 타당한 인식 혹은 인간 신체 자체의 타당한 인식을 완전히 포함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신은 온전히 모든 것을 담을 수 있겠지만 인간의 정신으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정리 28. 인간 신체의 변용의 관념은 단지 인간 정신에만 관련되는 한에서는 명석 판명하지 않고 혼란스럽다. 큰 것을 작은 것에 구겨 넣는 과정에서 항상 정보의 손실이나 왜곡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신체라는 조건에 의해서 한정 지워진 인간의 정신은 명석 판명하지 않고 혼란스럽다는 한계를 지니는 것입니다. 정리 29. 인간 신체의 어떤 변용의 관념의 관념은 인간 정신의 타당한 인식을 포함하지 않는다. 인간 정신의 타당한 인식이란 인간의 정신이 신의 일부분이라는 것에 대한 인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신체를 통해서 형성된, 신체에 설치된 인간의 정신은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냥 자신이 신체에만 깃든 존재라고 생각할 뿐인 것입니다. 정리 30. 우리는 우리 신체의 지속에 관해서는 가장 타당하지 못한 인식만을 가질 수밖에 없다. 내 신체가 죽으면 나의 존재도 끝난다는 것이 가장 타당하지 못한 인식일 것입니다. 정리 31. 우리들은 우리의 외부에 있는 괴물의 지속에 관해서는 가장 타당하지 못한 인식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 세상이 없어지면 나의 존재도 끝난다는 것이 가장 타당하지 못한 인식일 것입니다. 이 부분의 해석은 다분히 제가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이라 비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함과 동시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스피노자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자 본질이 아니었을까 저는 그렇게 추정합니다. 오늘 다룬 내용은 스피노자의 철학이 왜 지금 이 시대에 뇌과학적으로 다시 조명받을 수밖에 없는지를 알 수 있게 하는 중요한 부분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세부적으로는 해석이 좀 미흡하거나 거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으나 전체적인 대의는 여기서 크게 어긋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